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저희가 받은 그 PDF 자료 있죠? 그걸 보면서 이 혁신적인 개념, 이게 대체 뭐고,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요. 자산 토큰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첫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도 되고요. 네, 그렇죠. 아니면 금융상품 같은 무형 자산도 가능하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잘게 쪼갠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또 쉽게 거래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한 6단계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아, 네, 그 과정을 좀 보면요. 첫째는 당연히 어떤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토큰을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 토큰을 어떻게 발행하고 관리하고 또 만약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규칙들을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로 미리 딱 정해두는 거예요. 아, 스마트 계약이요? 그게 일종의 자동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예를 들어 임대료가 딱 들어오면 설정된 대로 토큰 가진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나눠준다거나. 정확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투자자들한테 이 토큰을 판매하고요. 또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토큰들이 이제 2차 시장, 뭐 거래소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유동성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와,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역시 그 위변조가 어렵고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남는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안과 투명성을 담보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흥미로운데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얻는 이점, 장점이 뭘까요?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서 딱 세 가지를 강조하던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접근성 확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 하는 빌딩이나 뭐 유명 화가 그림 같은 거 예전에는 사실 소수만 투자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이걸 토큰으로 잘게 쪼개면 뭐 10,000원, 5만 원 이렇게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확 열리는 거죠. 와,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뭐 50달러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요? 로프트 플랫폼 사례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혁신적이네요. 그럼 또 다른 장점은요? 시장 유동성 향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서류도 많고. 그렇죠. 근데 토큰화된 자산은 이론적으로는 주식처럼 24시간 내내 뭐 시간이나 장소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고요. 심지어 중개인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사고 파는 P2P 거래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이나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거래가 훨씬 간편하고 빨라지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덕분이죠.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한 번 기록되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위변조가 어렵다는 거. 네. 그러니까 비록을 믿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계약 조건을 실행해 주니까 뭐 계약 불이행 같은 위험도 줄어들죠. 자료에서도 딱 요약하잖아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연히 어려운 점이나 뭐 위험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번째 페이지 내용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이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 기술이다 보니까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또 기존에 있던 증권법 같은 걸 이 토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나 국제적인 표준 같은 게 좀 부족해요.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불안하겠네요. 법적으로 뭔가 좀 애매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용성이나 유동성 문제도 아직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초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서 내가 원할 때 바로 토큰을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한 거죠. 또 이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겠네요.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보안 및 운영 위험도 간과할 순 없죠. 그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에 혹시 취약점은 없는지, 해킹 위협은 없는지, 또 개인 키 관리,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분실 위험 같은 거요. 아, 개인 키 잃어버리면 내 자산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제약들. 예를 들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이걸 어떻게 잘 연결시킬지, 또 블록체인 자체의 처리 속도나 확장성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는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이야, 들어보니 진짜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런 문제들은 결국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규제가 좀 정비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점차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벌써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5번째 페이지에 사례들이 쭉 있던데 이걸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벌써 꽤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러프티 플랫폼 말고요. 상업용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토큰 보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오, 수익 배분? 네. 금융 쪽에서는 그 온도 파이낸스라는 곳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토큰 OUSG라고 하던데 이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것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어요. 채권을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되게 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블랙록까지 들어왔다면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데요. 그렇죠. 예술품이나 수집품 분야도 재미있어요. 아주 비싼 유명 미술품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나눠서 팔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의 일부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네, 소액으로도 유명 작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 같은 걸로 소유권도 명확히 하고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로열티가 자동으로 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와, 창작자한테도 좋네요. 네, 심지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아니면 우라늄 같은 특수 원자재까지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투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공급망 추적 같은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군요. 자료 설명처럼 이미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을 좀 봐야겠죠. 마지막 6번째 페이지 내용인데요. 롤랜드 버거라는 컨설팅 회사의 2023년 연구를 인용하면서 2030년까지 이 토큰화된 자선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10조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1경 원이 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도 18%가 넘을 거라고 보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이 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인프라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그 정도 성장세라면 아까 말한 규제 문제나 기술적 문제들도 결국 해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시장이 커지면 필요성이 더 커지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국제적인 표준 같은 것도 마련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총합이나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 문제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게 신흥 시장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투자하기 어려웠던 선진국의 우량 자산에 신흥국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국경 간 거래 효율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네요. 네. 그래서 자료의 결론도 그거죠. 자산 토큰화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해서 더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물론 아직 도전 과제는 많지만 금융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부터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실제 사례들,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금융생활을 크게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거의 모든 자산, 빌딩, 미술품, 주식, 채권, 심지어는 개인의 재능까지도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뀌어서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한다고 믿었던 것들의 의미 자체가 어쩌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